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 리듬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라이프 상조 제공 15,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4일) 미더워드 보편적인 노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생각뿐이야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내 마음을 내게 뺏겨버린 것 같아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내 머릿속은 어젯밤에 기억에 취해 깨지는 못해 다 너 때문이야. 네, 2PM의 하니뿐,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듣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할 이 시간만 생각하고 있는 윤 DJ가 함께하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월요일 방송 24일 6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지금은 10시 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말 보내고 많은 월요일이라서 더 그런지 왠지 더 각별하고 정말 내가 생각을 하든 말든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저와 함께 또 방송을 함께 들어주실 청취자분들 기다리면서 두근두근 설레는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희 영화 UFO의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인디유 또 시간이 있죠. 오늘도 어떤 영화와 함께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영화가 나올까?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까? 참, 우리가 이번 이제 4번째? 그렇나요? 5번째인가요? 네 번째 맞죠? 네. 4번째 뵙는데, 볼 때마다 더욱더 정감 가고, 또 보고 싶은, 또 그런 분이십니다.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이 가장 기대하는 독립영화 감독,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인디유. 조금 있다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저 앞에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얼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미수신 관계로 얼른 두 곡을 듣고 올게요. 신나는 그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미우의 비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네요. 네, 정말 그 가뭄의 단비 같은 정말 기대되는 장마철에 만남입니다. 장마철에 마른 장마의 단비 같은.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신 거죠? 당연하죠. 네.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진짜 윤덕원 선정 가장 기대되는
인디 영화 감독 네. 선정되셨는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뭔가 살짝 쑥스럽고 큐어 코드가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없죠. 저희는 이제 뜻을 함께 하는 거죠. 네. 저야 뭐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원고도 없이 2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폭포수처럼 주옥 같은. 아, 아닙니다. 폭포수는 좀 그렇고, 네. 이제, 술 취한 아저씨의 그 줄기처럼, 네.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또 저렇게 막힘없이 2시간을 혼자 이렇게 이끄시는 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저희 보편적인 노래를 하면서 많이 늘게 된 거고요. 사실, 제가 말을 진짜 원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 때도 막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노래나 하세요. 라고. 그건 이제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 지난 주말에도 이제 공연을 하고 왔어요. 공연을 하고 왔는데. 또 이번 주에 공연을 하고요. 네. 참 재밌는 게 그 공연한 곳이 이제 극장도 함께 있고 또 뭐 문화 공간 같은 것이 이제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홍대 상상마당이라고. 네. 이제 제가 준비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저번 주에 소개해 주신 영화 잠들지 못하는 밤? 잠 못 드는 밤? 네. 그 포스터가 딱 걸려 있고 네. 상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대기 중간에 영화를 볼 만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또 네. 많은 팬분들이 덕원님 바라게 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군침만 흘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기회가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 군침 유발자, 공경 감독님과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오늘, 어떤 영화를 또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헌트라는 제목을 가진 덴마크 영화고요. 네. 감독은 토마스 빈터베르크, 주연은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더 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두 달 전 정도쯤에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것 같다는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무래도 이 내용을 뭐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요즘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회자가 됐는지 청취자분들도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감독님의 설명이 또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드라마고요. 네. 사회 드라마고 일단 그 내용은 루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네. 직업이 유치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좀 이죠. 네, 남성이죠. 남성이고 루카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라 약간 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년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아들이 한 16, 뭐 17 정도 고등학생으로 이제 나오니까요. 그럼 30대 후반에서 40대. 예, 40대는 좀 넘어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네네. 초중반? 네. 그냥 이제 보통 사람인데, 네. 이 영화의 설정은 이혼남이고, 이제 유치원에서 애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역할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이제 설명해주는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사냥을 다니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냥이라고 하니까 그 영화 제목도 연상이 되고 뭔가 좀 함축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데 이 배경이 덴마크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총을 들고 사냥을. 그 풍경이 좀 확실히 우리나라 정서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군요. 사냥하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거나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이 정말 이제 그 장총을 들고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슴도 잡고 이제 이런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이제 자기 동네에 친한 친구가 사는데 이 친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이제 만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끝까지 이제 집에까지
뭐 데려다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사람이네요. 예, 네. 굉장히 이제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막내 딸이 있는데 한 네. 나이가 루카스가 아니요, 요 이제 술 취했던 친구. 술 취했던 이제 친구가 네. 이 주인공의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생 되는 네, 아들인데 있고요. 이 사람이 이혼남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처와 또 이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또 혼자 사는 네, 혼자 사는 남자군요. 이제 호랍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 아들과 이 사람이 가진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네.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근하는 길에 자기가 술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줬던 그 집에 이제 조그만 막내 딸이 친구의 있는데 딸, 네, 친구의 있군요. 딸을 네. 항상 이제 유치원까지 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또 이 딸이 이 남자를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아저씨 하면서 막 따르는 네. 그런 거. 요 남자 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데 또 걔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그림이 또 상당히 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성격을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장면들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영화가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엄청 훈훈한데요? 네. 그 훈훈한. 이 훈훈한 덴마크에. 일이 이제 예상치 못한 일로 이제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 계기가 있는 거군요. 요 이제 친구의 딸이 이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따르고. 아까 보니까 막 되게 따른다고 강아지랑 같이 잘 놀고. 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네. 이 주인공 남자한테 약간 좀 선을 약간 넘은 애정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입술에 뽀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행위가 뭐 귀여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주인공이 약간은 좀 이제 좀 선하기도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 좀 약간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바로 이제 지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하면 안 되고 뭐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얘가 이제 이 친구의 딸이 이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자긴 좋아서 이제 네. 못 봤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애정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이 밤에 얘가 집에 안 가고 이제 혼자 유치원에 남아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너 뭐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혼자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무슨 일 있었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꼬마애가 그 주인공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원장 선생님도 그냥 애가 그냥 심술이 나서 한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도 약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사건이 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날 아동 뭐 성문제 뭐 전문가 같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네.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애도 자기가 전날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걸 이제 본인도 알게 되니까 네. 자기가 물어봐요. 우리는 잘 들어줄 이제 준비가 돼 있어. 자, 어떤 일 있으니 얘기하면 이제 걔가 이제 그때 나 어저께 거짓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른들이 그때부터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너는 너의 의식이, 무의식이 너의 네가 이제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우려고 널 설득하는 거란다. 자, 너는 그런 일을 다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는 이제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일을 동료 교사와 알리게 되고 이제 학부모들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파면되거나 이제 그날부터 바로 이제 아동 성추행범이 되는 거죠. 어떡하냐. 설정이 물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공감이랄까? 공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력을 확 이제 모으게 되는 설정 이게 된 거죠, 이제. 네. 이게 참 깝깝하기도 하고. 네. 네. 생각해보면 근데 각자 자신의 일을 한 거잖아요. 네. 자신의 그렇죠. 위치에서. 이제 어른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발단은 이 아이인데 사실 이 아이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아이는 이제 단지 그냥 심술이 났고 네. 사실 아이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또 일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그냥 스쳐가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그런 일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나 이거 네. 그냥 심술나서 나중에 심지어 심술나서 거짓말 한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리죠. 아니야 얘야. 너는 그런 일을 다 한 거야. 다 한 거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뭔가가 거지. 너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애를 설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원장 선생님이 애가 이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네. 이제 마음은 상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얘는 그래도 이 아저씨가 좋으니까 자꾸 이 아저씨를 감싸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이게 네. 그럼 안타까운 마음을 일단 좀 진정시키시고 음악을 먼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네, 첫 번째 제가 골라온 음악은 둘체 폰테스의 Your Love이란 음악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궁금해서 노래가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진정이 좀 되셨나요? 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좀 몰입이 되네요. 이게 네, 그렇죠. 시청자, 영화 관람객들도 네.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좀 뭔가 좀 이 대목에서 네. 손에 땀이 막 피실피실 나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극장에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들리고. 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영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 네. 어떤 이 안타까움이랄지 그 사람이 실제로 당하는 그런 네. 억울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한 20배 정도 더 이제 강하게 이 사람의 어떤 표정과 그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화를 보시는 재미가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이 주인공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한 처음에는 정신적인 폭력이 가해지다가 급기야는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오해를 하니까 이 네. 사람이 파렴치한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배척을 하다가 사실 아동성범죄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알던 사람이라면 더 배신감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그 마을에 그냥 일반 그 구성원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억울하겠지만 점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그 친구라든가. 친구는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그렇겠죠. 자기 네. 딸이 다르다고. 그렇죠. 이 사람의 입장도 네. 이해가 되는. 근데 그렇게 호소를 해요. 나를 모르느냐. 우리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 친구, 이 주인공의 친구가 어떤 심리를 보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는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믿게 되는. 그리고 상황이 이제 집에 어떤 부인과 딸이 일단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당연히 이제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친구를 내쫓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정은 저 요단강 건너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결론까지 이제 쭉쭉쭉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건은 이제 어찌어찌 또 흘러가게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제목이 헌트잖아요. 네. 아까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모임이 있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마도 이 헌트라는 제목이 사냥이라는 제목이 마녀 사냥의 사냥이 아닐까. 주인공이 그 희생이 양이 돼서. 네네.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희생, 사냥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요즘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물론 네. 이제 비판하고 뭐 어떤 그런 비판을 가하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잘 확인이 안 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몰려서 이렇게 그 비난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혹은 이제 뭐 잘못된 정보, 네. 인터넷에 이제 뭐 그렇다더라, 네. 뭐라고 합니다라고 출처가 없는, 네. 혹은 뭐 가짜 출처가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막 불길처럼 번져갈 때가 네. 있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KBS 아나운서 하나가 그 뉴스를 전하면서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 문화원에 아마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집어 던졌던 사건인가가 아마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뉴스를 전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미선희 교수님 아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였을 텐데 제가 듣기에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인데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네. 미군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들렸는데 네.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미군 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들려서 네. 굉장히 심한 비난과 사회적인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아나운서가 그 입장을 나중에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확인은 안 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아나운서가 그 제가 말했던 전자 입장에서 네. 그 미군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입장에서 말을 했다면 뒤에서 가해지는 그런 폭력들은 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본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네.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뭐 네. 그런 식의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정말 본인이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도건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때로는 이게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전에 그 디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네. 그 디어라는 영화에 이제 몇몇 평론가들이 반대 입장을 이제 네.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부 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몰려다니시면서 그런 네. 평론가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그렇죠. 때 네. 이제 그 약간 부정적인 평을 했던 평론가들에게 악성 댓글 같은 것들 달았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하지 않나.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의외로 사명감 같은 것에 불타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네. 이 사람이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비난해야 된다. 이 사람은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 네. 좀 위험한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면 사실 때에 따라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 범죄 이런 것들 이제 판결 같은 거 할 때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게 법률로서 판결에서 판결 내는 것이 정말 어떤 절대적인 힘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아무리 이게 극악한 범죄나 네. 그런 게 있더라도 일단은 아닐 수 있다는 네. 것을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판결을 한다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의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지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데는 그런 브레이크는 없으니까요. 네. 오히려 그게 감정적으로 되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비난, 나 하나가 하는 게 그렇게 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는 하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들이 모여서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니까 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약 성경에
그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러 그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굉장히 그 좀 괴로울 정도로 이 사람이 순환을 당하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면 더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네. 참,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말씀을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생각도 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참. 이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떤 것들 비난하거나 혹은 어떤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든 네티즌으로서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만약 내가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이렇게 받아도 될 것인가? 내가 듣는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진짜.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비판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능한데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인신공격으로 가게 되면 네. 너 왜 그렇게 생겼니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런 어떤 그런 것과 맥락과 상관없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인신공격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뭔가 대책도 없고 네. 대안도 없고 네. 말 그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런 입장에 서보게 된다면 정말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제 공개된 사람들이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크게 그런 누명을 쓴다거나 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점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긴 하는데요. 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비판하거나 혹은 그런 거에서 되게 근거가 없다던가 아니면 그 내용이 이제 인신공격성으로 흘러간다거나 정작 중요한 사안보다는 그 외적인 것으로 네. 가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네. 어떤 불합리한 게 있을 때 그 반대에서 이제 그걸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겠습니다만 또 그 와중에 거의 닮아간다 그러죠. 왜? 적을 닮아간다.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좀 씁쓸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아동 성문제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물론 사회에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되고 처벌도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건 있지만 네. 이게 좀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이 주인공에게 가해를 원인 제공자는 이제 이 4살, 5살 꼬마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그런 이 사건이 이제 이 여자애로부터 비롯되게 되는데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사회나 아니면 어떤 시대로 대입을 해도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을 전제로 해서 성인이라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물론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그 상황이 공감이 되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라면 특히나 더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몰입을 200% 300%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의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에서도 진짜 우리가 맨 처음 원인 제공을 한 꼬마 아이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좀 예민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성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서 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은다든가 네. 약간 이런 것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반대. 오히려 이제 유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설정 같은 데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원인들을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것으로 많이 돌림으로써 말씀하신 공감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저 먼 그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네. 마치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요.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 주인공의 뭐 상황은 당연히 또 이해가 가고 네. 같이 이 주인공을 비난한 마을 사람들도 다 이해가 가고 너무너무 다 이해가 그 상황에 어쨌든 뭐 물론 주인공이 있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입장들은 너무너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쭤보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아주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겉으로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또 내실을 들여다보면 해피엔딩이 아닌 이건 영화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결론도 아주 좀 훌륭하게 아주 가식적이지 않고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어떤 좀 어쨌든 이 영화 결론은 좀 보셔야지 이거는 말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감독님 그 말씀씨가 정말 영화를 계속 보고 싶게 만든다는 생각을 첫 화부터, 저희 첫 만남부터,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낚시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훌륭한 낚시꾼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영화는 정말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진짜 왜 막 재밌을 것 같이 얘기했는데 재미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네. 이 영화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아직까지 재미없었다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영화는 제가 품질 보증을 하는 영화입니다.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군요. 네. 근데 저도 주변에서 이 영화에 대한 그 평, 혹은 뭐 봤는데 좋았다. 네. 이런 것들 많이 받긴 했거든요. 영화 내용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영화도 굿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두님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네. 굿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네. 집에서 보면 이제 좀 광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TV 이제 채널 돌릴 때. 그래요? 네. 요게 종영된 지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좀 핫한 그런 최신작 코너에서 아마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또 잠 안 오는 밤에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감독님 또 다른 노래를 하나 또 선곡을 하셨다고? 네.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시기오로스의 피오타비크 들어보겠습니다. 발음이 좋은데요? 정말요? 네, 저보다 좋아요. 네. 되게 갑작스럽게 노래가 끝나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바나나 껍질님께서 감독님 성함을 못 들었어요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덕원이 가장 기대하는 인디영화 감독, 영화 UFO의 공귀현 감독님이십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의력을 환기하기 위해서. 뭐 제 이름을 모르셔도 청취를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그 인간이 외울 수 있는 매직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마 7자리 이상 되면 외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외워볼게요. UFO 공귀현. 7자죠? 네. 영화 UFO의 공귀현 감독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시 당하고 있는 틈을 노리지 않고 들어오셨군요. 아닙니다. 네. 매직 넘버 7.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기작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그 감독님 데뷔작인 UFO는
굿 다운로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영화 관련 사이트들 혹은 뭐 포털 사이트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탄탄한 완성도와 제가 이런 그 관련 것들 좀 찾아봤는데도 네. 몰랐는데 제작비를 엄청나게 적게 쓰고도 네. 전 그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제작비 규모를 보고 라고 생각했어요. 저 진짜.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이 네. 희생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전혀 그 영화만 봤을 때는 네. 저 그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와 마지막에 보고 야 되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영화를 막 그런- 속았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와 이거 무슨 영화계의 네. 솜사탕 장사. 설탕 한 줌을 가지고 이 맛있는 솜사탕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느낌 네. 드는 거 있잖아요. 마술사 같은. 저같이 그 영화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데 사람이 봤을 때도 와 이건 마술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 쪽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없긴 한데 저희 라이브 네. 하는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할 때 네. 이제 그 촬영팀이 오시거나 이제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거라든가 제가 뭐 액수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 규모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월요일만 되면 네. 이제 슬슬 이제 뻔뻔해지려고 제가 이제 왜 뻔뻔해지려고 왜 뻔뻔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네. 들으면 전 사실 그 감독이라는 호칭도 네.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만드셨잖아요. 그 그 각본. 영화를 네. 찍을 때는 감독이지. 네. 제가 그 영화를 찍은 지 지금 3년째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촬영은 한 달 해놓고 3년 동안 감독님 영화를 관계 있을 때나 감독이지. 저는 왜 이제 이 감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예,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 다 이 감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게 백수거나 사기꾼이거나 좀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 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괜찮아요. 네,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네. 소설 한 편 쓰고 네. 또 몇 년간 또 차기작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만 작가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비난하시겠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형태로 제가 비난을 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네. 그럼 저는 그냥 감독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뻔뻔해진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왜냐면 주목하고 있는. 네, 제가 무슨 OST를 해야 되기 남자예요. 때문에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그 주제 의식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인간의 속물성에 대해서 네. 그리고 좀 자기 욕심에 결국은 천착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저의 가려운 점을 뭔지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또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기대 좀 어긋나도 좀 괜찮아요. 네. 기대 어긋나는데 왜 기분 좋은 어긋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기분 나쁜 어긋남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런 것들이 좋게 만나는 경우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기대하는 거죠. 네.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여전히 답을 못 찾겠네요. 네, 아무튼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뻔뻔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뻔뻔한 게 아닌가. 여러분 UFO 많이 다운받아 주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만약 좀 별로다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위로해 드리세요. 위로해. 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또 수록곡도 좋아요. 네. 네. 그 하이라이트에 흐르는 네. 그 음악.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인상 깊게 보셨던 그 음악. 네. 네. 또 한번 틀어야겠다. 네.
다음에 또 트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데 노래 한 곡만 더 들으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러죠. 네. 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예, 다음 곡은 뮤의 Her Voice is Beyond Her Year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미호의 노래를 선곡했는데 네, 또 이심전심네. 찌찌뽕? 땡. 죄송합니다. 아, 저랑 세대가 다르시군요. 찌찌뽕은 찌찌뽕으로 풀 수 있는. 아, 그래요? 뽕찌찌로 푸는 게 이제 뽕찌찌요? 정석이죠. 예, 정석이죠. 네. 참 유치한데. 어느 동네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어려서. 네. 네. 그 영화 외적인 얘기하고 좀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작년 깐영화제 초청이 됐었고요. 그 남자 주인공인 왜 웃으세요? 깐년화제라고 네. 제가 칸 영화제 초청이 돼서 그 남자 주인공인 매지 미켈슨이 나무주연상을 탔고요. 아, 그 빡친 연기로. 그 깊은 예. 단식과 빡침을 네, 이제 잘 네. 드러내서. 탄식 유발자. 네. 아, 근데 누구나 보시면 납득이 되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이 배우도 얼굴을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007이었는데 카지노 로얄 다음에 나온 팬텀 오브 카지노 로얄에서 네. 악역으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또 참 그런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셨던 분이 또 네. 그 깊은 빡침을 또 시전하시는데. 네. 그 요즘에 그 미드 중에 굉장히 인기 시리즈가 있었던 영화인데 양들의 침묵이라고. 아, 네. 그 중에 이제 하니발 렉터 박사의 어떤 그 전사를 그린 네. 시리즈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니발이라는 이제 미드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하니발 렉터 역할을 지금 맡아서 지금 나오고 한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핫한 배우. 예,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고 그 뭐 헐리우드 영화와 또 뭐 유럽 쪽 영화에 계속 이제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 배우입니다. 깊은 빡침 보여주셨던 그분이 또 인간의 뇌수 같은 것도 먹고 신체도 훼손하고 막 그런 영화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연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네. 이 감독인 토마스 빈터베르크 같은 경우에도 좀 유럽 영화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이제 감독인데 그 이 감독과 관련된 뭐 영화적으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이 사람 그 이제 이호 감독과 또 라스 폰티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네, 이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이 감독이 95년도에 이제 도그마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들끼리 선언이죠. 영화를 이제 찍는 방식에 대한 선언인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언일까요? 그 이제 영화가 뭐 이제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그 영화로 좀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의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CG나 뭐 어떤 뭐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제 음악 같은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해서 이제 그런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카메라는 절대 뭐 트라이포드 위에 올리지 않는다. 그 선언을 들고 찍자는 거죠. 그리고 네. 음악은 그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전축을 틀어서 나오는 음악은 괜찮지만 네. 영화에 이제 외적으로 이제 쓰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영화는 절대 컬러로만 찍는다. 왜냐하면 흑백은 뭔가 가공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절대 가공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뭐 후배 감독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한계에 다다른 자들의 어떤 뭐 몸부림 이렇게 그런 거 막 서로 막 이제 막 구슬치기를 하는데 네. 점점 왕구슬 들고 오니까 그렇죠. 우리 기본 구슬 말고 쓰기 없기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순수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은 굉장히 좀 좋고 뭐 네. 그런 그 호응을 해줄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뭔 것 같으세요 문제가? 이거를 본인들 못 지키죠. 그렇죠. 깨게 되면서 더군다나 이걸 이제 주창했던 라스 폰티레 같은 감독은 무려 네. 뮤지컬 영화로 돌아오면서 그 복귀를 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거를 했었냐는 듯이. 그래서
이 토마스 윈터베르크도 이제 그 도그마의 선언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와 결별을 했고요. 뭐, 물론 다 결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 남아있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없고. 근데 그 흐름에서 나왔던 것이 저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도그마 선언을 벗어난 이후로 영화들이 훨씬 더 좋아졌고, 특히나 이 더 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네. 뭐 물론 평단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린 영화로서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뭐 제약을 굳이 안 두더라도 이 사람 가진 어떤 역량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 도쿠마에서 벗어남으로써 네. 좀 더 자유롭게 네. 그냥 이제 좋아하는 거 만들고 그렇죠. 좋은 거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니 사실 영화를 그냥 원래 뭐 태도에 예, 자기네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빼고 싶으면 빼면 되지. 그거를 무려 거창하게 선언식이나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삼각대 안 쓰는 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유럽에 이렇게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르덴 형제라는 이제 감독 이제 형제인데 네. 이분들이 실제로 영화를 이렇게 찍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뭐 어떤 선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자기 스타일로서. 예, 이 벨기에 감독인데 이분들은 원래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특징이 바로 이제 다큐멘터리의 특징입니다.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네. 실제 그러니까 그 도그마 선언 중에 뭐 피상적인 것을 뭐 찍지 않고 뭐 실제 일어나는 걸 찍는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되게 피상적인 말이네요. 네네. 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무려 그런 분이 뮤지컬 영화를 찍으시고 네. 아무튼 실제로 이제 그런 영화를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영화적으로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찍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결국 찍기도 하는군요. 네. 굉장히 다큐 같은 영화를 찍으시는데 이분이 또 그 깐의 또 단골 손님으로 굉장히- 단골 손님들과 함께 네네. 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진짜 그게 네. 다큐멘터리니까 가능한 것이.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제약을 또 스스로 많이 주는 것 자체가 그 또, 굳이 네. 하면 되지 이거를 네. 그렇게 꼭 발표시키를 하고 음. 뭐 그랬어야 됐나. 그러니까 뭐 그냥 일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네. 제일 좋았던 영화고요. 저 나름대로는 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어떤 뭐 특수한 어떤 장치도 없고 네. 단지 이제 그 이야기와 감독의 훌륭한 연출력과 배우의 훌륭한 연기만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정말 끝까지 그 선을 놓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겠지라는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의 끝까지 밀고 가서 그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끝에까지 다 다다른 점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어떤 타협을 하게 되는 순간을 좀 반성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특별한 장치나 기교 뭐 이런 거 네. 물량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영화 자체 힘만. 영화 자체 이야기의 힘과 네, 그걸 네. 보여주는 방법에 네네. 또 천착한 영화 또 거기 집중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또 감독님께서는 또 만드시는 분으로서 네. 다시 한번 느낌이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물론 되게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같은 만드는 사람으로서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작품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걸 떠나서도 그냥 관객으로 봤을 때도 영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음악도 만들어야 되는데. 얼른 빨리 영화 만드셔야지 제가 또 OST를 해가지고 네네. 또 우리 역사에 남을 그런 알겠습니다. 한순간을 또 만든 걸로. 제 생각에 진짜 딱 잘 붙는 딱 그 씬을 만들어서 네. 그게 막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영화도 영화지만 그 순간이 진짜 되게 명장면으로 노래도 되게 그래서 막 홍보되고 네. 영화도 되게 막 더 명작으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당장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이게 영화를 빨리 만드세요. 네. 네. 이거 쉽지가 만드시면서. 않네요. 오늘도 지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힘을 내야 될 텐데. 제가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네. 그 어깨에 힘 빡빡 예,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 받아갑니다. 네. 가장 주목받는 그 한국 모던 락신의 그 기대주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리더 그럼요. 윤덕원이 강추하는 가장 기대하는 네.
독립 영화 감독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디오. 저 돌이 막 날라오는 거야. 피해야지. 아, 우리 이 돌 가지고 성을 쌓아봐요. 아, 예. 그 정말 그 천년 만년이 가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오늘 최고의 멘트로 제가 그 돌로 성을 쌓자는. 네, 성을 쌓고요. 네. 그다음에 막 자괴감 들 때면 네. 해자를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정말 최고십니다. 네. 아, 또 오늘 공기영 감독님과 너무 또 즐거운 영화 이야기, 영화 더 헌트 이야기했고요. 네. 이 영화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감독님의 신작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시오. 주목하셔도 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감독님과 또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는데 작별 전에 또 노래 한 곡 들려주시고 가시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켄트의 페사 헤라레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 가지고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 인디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이상하게 감독님이랑 얘기하면도 참 말하는 것도 재밌고 또 유머 코드도 맞고 그리고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왜 영화 이야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 스포일러나 결말 다 이야기하면서 영화 안 봐도 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괜히 이런저런 주변 지식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독님은 딱 궁금할 정도로 계속 궁금할 정도인데 그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인 더 헌트입니다. 더 헌트. 네. 지금 굿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니까요. 각종 포털 게시판, 포털 사이트, 그리고 뭐 영화 사이트들 가시면 아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독님의 그 UFO를 다운받아 봤는데 괜찮습니다. 네, 화질도 괜찮고요. 생각보다 간편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좀 큰 모니터로 혹은 뭐 프로젝터로 보고 싶으신 분께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13인치 모니터라서요.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트북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봤는데, 또 그럼 어때요? 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공 감독님과 함께 또 작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매주 수다를 떨어서 코드를 맞춰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 공연도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또 라디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시간들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또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지난주 금토일에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공연하고요. 다음 주도 공연하는데 또 많은 또 저희 청취자분들, 보편님들 초대를 했기 때문에 좀 긴장돼요.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실망하시고 떠나실까봐.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라디오 안 들어보신 분들께서 말투가 좀 변했어요.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 보편적인 노래가 저의 인생에 되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라디오 진행하면서 근데 진행한다는 게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또 이렇게들 또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들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거 느끼면서 서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친구로서 또 주변 사람으로서 같이 살다 보면 왜 조금씩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변하고 그 사람도 좀 변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쇼쇼님께서 다음 주에 봬요. 감독님 짱 하셨는데 가시면서 혹시 들으셨을까요? 너무 농담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잠깐 쉬어야겠어 하고 이제 또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쇼쇼님의 그 인사를 들으셨는지. 굿프렌드 823님께서 퇴근합니다. 오늘은 업무하며 그동안 가봤던 길에서 멀리 돌아 다시 나를 찾고 퇴근하네요. 그렇죠. 이게 늘 가던 길 가면 그 가는 길도 왠지 늘 있는 것 같은 루틴의 한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랄까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이잖아요. 걸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막 맨날 뻔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와서 빨리 횡단보도 건너야지. 가서 가기 전에 뭐 음료수 하나 먹고 갈까? 늦겠지? 뭐 엘리베이터 탈 때 뛰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자꾸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잠깐 돌아가면 또 마주치는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생각할 여유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1시간 더 하고 퇴근할게요. 12시 반에 퇴근하는 저희 보편적인 노래 제작진들과 또 함께 12시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퀸의 We Will Rock You 그리고 셰어의 Woman's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네, 퀸의 We Will Rock You 그리고 셰어의 Woman's World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또 신나네요. 사실 제가 진짜 죄송한데 오늘 선곡할 때 그 공기용 감독님 오시는 걸 제가 깜빡하고 막 왕창 엄청나게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완전 신나는 걸로만 다 틀고 막 뒤에 가면 또 감성 높게 해봐야지 그랬는데 맞다 오늘 감독님 오시지. 그리고 또 감독님을 얘기를 또 너무 신나게 진짜 1시간 넘게 했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신나는 분위기로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열대야가 아니죠. 장마가 와 있는데 이게 마른 장마라고 해요. 참 신기한데 장마는 장마인데 비가 안 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장마가 비를 계속 오는 걸 장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마른 장마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여름 때 기단이라고 하죠. 그 공기 덩어리들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이제 남태평양 기단이 있으면 보통 남태평양 기단이 커지면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비그룹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번엔 신기하게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제 커지면서 북쪽에서부터 장마 전설이 내려오는 또 그런 원래는 장마였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북태평양 기단이 커지면서 서로의 균형이 딱 맞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네가 올까 내가 올까 하다 보니까 이 비구름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또 이제 막 서로 밀당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비는 안 오지만 양쪽의 기단들이 맞붙어 있으니까 꿉꿉하고 약간 찹찹하면서 비가 금방 올 것 같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건 계속되는 이게 마른 장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마라는 표현 근데 붙여도 될까요 이거? 그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또 무슨 기상청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베리아 기단,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 피디님이 저를 미친놈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데.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굳이 그런 표정으로 안 보셔도.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학원에서 강사 일을 잠깐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그때 일반 사회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게 일반 사회는 교과서를 그냥 다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어떤 지식과 지식 간의 연결고리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학원이 불법 학원이었고, 저에게, 계약된 것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제가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저를 협박하면서 이제, 너 딴 데 가면 뭐 잘 되지 않냐고, 여기 바닥 좁다고, 너 조심하라고 이제 협박을 하셨던 그 여성 원장님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참 근무 환경이 힘든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하거나 혹은 뭐 협박하는 그 악덕 업주들이 없어져야겠다는 얘기를 이 마른 장마 이야기와 함께 또 하게 되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의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이 많아지셨다는 거라고. 그 전엔 맨날 출책 읽어주기 바빴는데 이제는 편하게 우리랑 대화하듯이 좋습니다라고.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원래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잘 못 드리기도 하고요. 좀 제 이야기하는 걸 좀 꺼리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이 방송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다시피 저희 보편적인 노래는 따로 대본이 있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처음에 생각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끊어지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게 또 쉽지도 않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라디오는 결국 그 DJ 본인의 그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매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드는데, 이제 결국 속에는 얘기를 그냥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고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그 솔직하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쭈녀기 아빠님께서 비상식적인 자들과 그 종사 추종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싹 날릴 시간. 바로 잠들 시간이네요. 다시 충전해서 새날 더 열심히 싸워봅시다라고. 요즘 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목소리 높이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 공기훈 감독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또 그 와중에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좀 너무 또 상대방 물론 잘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인 걸 알지만 또 그런 걸 비난하거나 그런 모습에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본다던가 그런 비난들 혹은 뭐 그런 어떤 그 울분들 참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반성과 성찰과 함께 생각과 함께 또 진행이 됐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건 역시 잠 푹 자고 또 우리 할 일에 충실하면서 또 작은 변화들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 진짜 멋있게 하는데.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의 걸 그리고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백의 걸 그리고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듣고 왔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또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던데 바나나 껍질님께서 학원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 학원업자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교육 욕먹이는 학원장님들 많아서 매우 속상해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이죠. 근데 전 이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사회생활 좀 더 한 뒤였으면 좀 문제제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잘 몰랐기도 하고요. 저도 좀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또 참 그 남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저 그때 학생이었지만 내가 잘 하는가에 대해서 또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또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감사합니다. 사실 또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분 좋네요. 네. 옛날 일들이지만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초록콩님께서 어쩐지 쏙쏙 박히더라니 설명이.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거랑 연결이 있고 하면 애들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중학생들이었으니까 지금은 대학생, 심지어 졸업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들은 뭐 할까? 이제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좀 미안한 게 많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어설픈 대학생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왜 몰라? 이런 느낌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선생님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정식님께서 지금 제주도입니다. 푸른 밤을 기다렸는데 두꺼비 소리만 가득한 밤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 내가 꼭 어울리는 밤입니다. 라고. 이거 틀까요? 일단 얘기 좀 더 하는 동안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푸른 밤 멋있네요. 제주도를 제가 어릴 땐 거의 못 가봤었어요. 되게 어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관련 분들 중에서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민속촌에 갔다가 오미자꾸를 그 강매에 기억이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가지고 있던 용돈을 다 털어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하루방 모양의 유리병에 들어 있었는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릴 때라서 그런지 크게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서 제주도를 몇 번 가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자전거 여행 했었어요. 아내랑 둘이서 자전거 타고 이제 일주일 했죠. 일주일 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참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또 이렇게 얘기 못하겠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자발적 비혼하시는 분들이나 좀 신경이 쓰실겠지만 혹시 뭐 좋은 인연이 된다면 같이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충분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 추천해요. 물론 차 타고 다니면 좋죠. 편하고 빠르고 원하는 곳 갈 수 있고. 근데 사실 차를 달려 도착한 목적지보다는 가고 있는 중간에 마주치는 풍경들이 아마 여러분을 더욱더 감동시켜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 200% 확신해요. 저는 그 뒤로도 여행 갔을 때도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걷다가 버스 타고. 제주도가 꼭 지금 당장 바로 가야 된다는 거 없으면 버스 타고도 상당히 이동이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 가능하거든요. 계획 잘 짜시면 재밌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두꺼비 소리만 가득하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마른 장마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두꺼비들이 기압이나 어떤 습기를 느끼고 계속 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 비바람 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주도 바람이 세서 저는 비바람 불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겨울에 갔을 때 바람 불 때는 너무 춥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네요. 노래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블러의 텐더 듣고 이어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여기서 여행 스케치 노래 들어야겠지만 노래 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엔딩곡으로 듣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유정식님 또 경영토크의 유정식님 그분이셨군요. 네. 표선에 일하러 가셨다는데 표선 좋죠. 저도 자전거 여행으로 들렀던
곳인데,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지금 듣고 계신 야루님, 그리고, 카드로도 조합원, 조합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또 조합을 곧 가입하시겠다는 또 GTO님, 여자친구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의 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저희가 또 힘을 얻고, 국민TV도 더욱더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한 월요일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아쉽군요. 참 이제 여름인데 여름 같지도 않고 낮에는 또 덥긴 더웠어요. 매우 무덥고 그랬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계절하면 어떤 계절 이런 계절 다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참 계절로 뭔가를 구분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밤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이 제주도의 밤과 어울릴 것 같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곳에 서울에 혹은 뭐 부산에 혹은 뭐 다른 지역들의 밤에도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맞아야겠죠.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이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봐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국민TV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